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께도 예고해 드렸지만은요, 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확고하게 완강하게 거부하면 어쩔 것이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끝까지 윤 대통령이 버텼습니다. 자, 끝까지 이제 버티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오늘 이 체포영장 집행은 무의로 끝났다.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이 법 집행이냐. 아니, 윤 대통령이 뭐 완전히 거부하지, 뭐 당연히 팔짱 끌고 가려면 거기에 응하겠습니까? 예. 거기서 그야말로 무슨 뭐 조폭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까지 연출이 되겠습니까? 이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엉터리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이 모두 일제히 단결을 해가지고 이러한 무도한 무법천지로 만드는 이 특검의 수사 행태를 강력히 비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아무리 특검 광풍이 분다 하더라도 말이죠. 법을 집행하는데도 최소한의 예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프로토콜. 그렇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들어가는 요 민중기, 이거 완전히 김명수의 측근이잖아요. 김명수 때 중앙지검장 임기를 넘어서까지 해먹은 인간이 이게 민중기 아닙니까? 이 못된 좌파의 전형. 이런 인간들이 지금 특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발생이 했고, 이게 말이죠. 이게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망측스러운 현상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미 앞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이제 그 선거 캠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인 팀장을 했던 한인동맹재단의 이 김해찬 총재가 지금 저한테 이제 그 카톡을 하나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이걸 보면은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트루소셜에 올렸던 이 관세 협상 타결되자마자 맨 먼저 올렸잖아요. 거기에 느닷없이 이재명이 당선을 축하한다고 돼 있어요. 아니, 지금 선거제가 언젠데,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한번 당선 축하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매우 이례적으로 중국 개입하는 거, 중국 영향력 확대하는 거, 이거는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게 언론에 회자가 됐어요. 아니, 이재명이 당선 축하하는데 왜 하필이면 중국을 갖다 끄집어내지? 이거는 좀 격에 맞지 않는데, 이건 사실 격에 맞지 않은 거죠. 예. 아니, 당선 축하한다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질 게 뭐예요? 우리 한미동맹 잘 지켜내야, 이게 정상적인 ABC 순이잖아요. 그런데 축하해. 그러나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확대는 반대.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한미 관계의 가장 중요한 장애 요인은 바로 요 대중 경사적인 이재명의 태도. 이거는 쉐쉐 이 한마디로 이 쉐쉐 발언의 대가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쉐쉐 발언의 대가가 이번에 이 관세, 그야말로 3,500이라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저는 4,500 플러스 알파라고 저는 주장을 해요. 예. 왜냐? 3,500도 거기 나와 있고, 예. 3,500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별도의 LNG 구입, 이게 1,000억이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도 합의문에 나와 있어. 트럼프 대통령 그 트루소셜에 나와 있는 얘기. 제가 그냥 뭐 이것저것 집어다가 1,000억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3,500, 그 다음에 1,000억, 이건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금액이에요. 거기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게 뭐냐면, 제가 영문 표현도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거대한 투자금, large sum of money for investment purposes,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예, 투자용 거금, 딱 이렇게 거대한 투자 자금인 거죠.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밝혀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large sum of money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 기업, 주로 기업으로 나오죠. 정부 펀드 뭐 나갈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부 다 기업에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는 이제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또 이 유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액수는 안 밝히고 large sum of money for their purpose, 그 investment purposes,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요, 4,500억 플러스 알파의 선물을 주고 지금 정상회담을, 말하자면 정상회담이 이게 대가라고 보면 돼.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김정은 이후 정상회담 때 박지원 이후 인간이 5억 불을 주고 정상회담을 돈으로 샀듯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금 지불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5억 불은 그냥 김정일한테 집어 넣어준 거하고, 이거는 투자기 때문에 나중에 또 뭐 수익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뭐 완전히 날리는 돈은 아니지만은, 여하간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그 돈이 우리 국내 투자됐을 때 우리 국내 이 경제 선순환 이 사이클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 돈만큼 국내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국내 GDP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게 사실상 우리 계산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미국 계산은 나와. 그런데 지금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이 아침에 말이죠. 요거를 갖다가 우리 제니박 기자가 질문했던데 거기에 답을 하는 걸 보면은요. 미국 부채 상환하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미국 부채는 뭐 초 단위로 뭐 몇 조씩 올라가잖아요. 여기에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금의 90%는 우리 미국 거야. 미국 당국자의 말이 맞는 겁니다. 미국 당국자의 말이 이 한마디로 그냥 그리고 이제 쇠고기 농산물 이거 안 들어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아침에 레빗 대변인의 발언 중에 두 개가 이제 핵심인 겁니다. 에그리컬처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제 이 빚 갚는 데 쓸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발언이에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면은 대통령 당선을 한다면서 영어로 일렉토럴 석세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부정선거를 의미할 때 트럼프가 쓰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포스트인가요? 여기에 진 커밍스 기자, 요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SNS에 글을 올려서 이것도 또 상당한 이 파문거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앞방송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지금 이제 주요 일간지들의 지금 논조, 요거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5%는 잘 됐어. 그러나 선물이 너무 커. 그리고 지금 협상은 이제 착수에 불과해. 이게 끝나는 게 아니야. 앞으로 날라올 외교안보 청구서는 어마어마하다. 이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일부 매체,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 요 사설은 제가 논평한 거하고 비슷한 논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는 말이죠. 특히 중앙일보. 이거 신문 같지도 않은 건데 중앙일보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신문 차라리 저렇게 안보 정도 1분만 투자하십시오. 이거 완전히 명비어춘가 부르는데 완전히 아주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쌀, 소기 이게 논란거리가 지금 많은데 요걸 이재명이가 지시를 하는 바람에 이게 잘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까놓고 대놓고 명비어천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거 사진 딱 엄지척하면서 우리 협상단하고 사진을 찍은 거, 요거를 지금 말이죠. 대부분의 매체들이 그대로 실어주고 있어요. 이거 뭐 좋은 의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지만은 이거는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지척이 아니라 그냥 뭐 발지척까지 해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아냈잖아요. 어마어마한 선물. 어마어마한 선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씀으로 본 방송을 이어가겠고요. 지금 이 관세율표 이 앞방송에서 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한일 그다음에 EU를 비교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상호 관세하고 자동차 부품 관세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15, 15, 50. 그리고 펀드가 3,500달러의 펀드. 에너지가 4년간 1,000억 달러. 그래서 이게 4,500달러가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무역 장벽과 관련해서 농축산물, 특정 농산물 검역 완화를 검토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30개월 이거 검토하겠다. 디지털 규제 완화는 우리는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디지털 규제 완화를 요청했지만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잘된 거다. 이런 해석을 낳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상호관세하고 차관세가 우리하고 똑같이 15% 낮아졌는데 낮아진 폭은 일본이 더 좋다라고 보면 돼요. 특히 자동차.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우리하고 똑같이 50%. 투자는 우리가 3,500인데 5,500. 그리고 이제 에너지 문제. 비에너지 부분에서 이제 군 장비가 100대, 보잉 100대, 농산물이 80억 달러. 자, 그리고 쌀 수입은 75%를 확대한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디지털 규제 완화 일본은 들어가 있지만은 우리는 안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협상을 잘한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부류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유럽도 똑같이 15%고 철강 알루미늄 50%가 되는 건데 지금 유럽의 경우에는 6천억 달러. 그리고 에너지는 우리는 지금 이거 유럽의 경우에는 3년간 7,500달러인데 우리는 3년간 1,000억 달러. 그리고 농축산물 여기에서 돼지고기하고 유제품 위생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게 이제 미국산 디지털 규제 완화는 언급이 없다. 자, 그래서 이 디지털 규제 완화도 한국하고 EU는 같이 없는 데 비해서 일본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 아까는 지금 이제 조선일보고요. 중앙일보에서 관세 비교표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제일 늦었잖아요. 제일 늦었어요. 일본은 22일 제일 먼저. 그리고 5일 후.
우리는 일본 기준 일주일이나 8일이나 뒤늦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협상 전략의 부재, 정보력의 부재, 그리고 협상 내용의 부실. 상호관세는 이거 똑같이 15% 떨어졌고, 그 다음에 주요 품목별로 본다면 자동차하고 반도체 의약품은 지금 자동차는 15%, 반도체 의약품은 최고 대우를 해주겠다. 예. 자,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은 똑같이 50%. 예.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천억 LNG, 우리는 1,000억. 예, 1,000억. 그 다음에 지금 EU입니다. 이게 7,500억.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우리는 3,500달러. GDP 대비 20.4%.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GDP 대비 13.1%. 얼마나 우리가 높이 주나요? 5,500. 그리고 이제 유럽은 6,000억. GDP 대비 6.9%.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구시장 개방. 이런 거에서 자동차, 트럭, 농산물. 우리는 싹 다 개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 트럭, 쌀 일부, 그 다음에 농산물. 예. 그리고 미국산 제품 무관세 수입. 이거 우리 그렇게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알래스카 LNG, 미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 한국의 경우에 이게 큰 거예요, 앞으로. 이게 동맹 현대화 비용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동맹 현대화는 한미동맹을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까지 넓히는 거. GDP 대비 5%의 국방비를 늘리는 거. 지금 현재 우리 국방비가 말이죠. 한 660조에서 지금 2.3%에 해당되는 한 61조 정도가 돼요. 이거를 5%까지 늘려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 견제 쪽으로 넓혀라. 예, 그리고 전시작전권을 넘겨달라고 하는데 미국은 귀찮으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 가져가 버려. 좋아서 주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아이고 그럼 그냥 가져가 버려.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 돈도 안 내잖아. 딱 이런 분위기. 예, 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해창 박사가 얘기하는 거 지금 이제 요건 이게 말이죠. 트럼프의 이번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일렉토럴 석세스를 컨그레츄레이트 한다. 축하한다. 이 말이 뭐냐? 이거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렉션이 선거인데 일렉토럴 선거 절차를 의미하는 일렉토럴의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트럼프는 말이죠. 1기 때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당선자에게는 절대로 일렉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일렉토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왔다는 거죠. 일렉토럴 석세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의 당선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당선 축하해. 예, 너는 부정적으로 당선된 거야. 이런 뜻을 담고 있다. 이런 말들이 지금 SNS에 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말이죠.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다 받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과거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정치적인 거리두기를 표현하는 유사한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일렉토럴이라는 표현은 2020년 벨라루스 대선에서 루카셴코가 부정선거 의혹 속에 당선됐을 때도 이재명 때처럼 트럼프 본인이 직접 공식 성명을 낸 적은 거의 없었지만은 당시 국무부가 트럼프 행정부 입장으로 루카셴코에게 We acknowledge the 해놓고서 electoral process, call for transparency, 즉 이제 이 부정선거 요거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투명성을 요구했다. 여기서도 일렉션 대신에 일렉토럴이라고 하는 단어가 선거 절차까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일부 국가 우간다, 짐바브웨에서도 트럼프 시절 국무 성명에서 electoral victory 또는 electoral success라고 하는 표현이 간헐적으로 등장했는데 이때 대부분 부정선거 논란이 있거나 미국이 완전하게 지지 않는 정권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사용될 때 그런 단어가 썼다는 거예요. 즉 electoral success라고 하는 이 발언은 트럼프 혹은 그 행정부가 완전한 정치적 승인 대신에 절차적으로 당선된 사실만 인정하는 용도로 종종 쓰였는데 특히 부정선거 논란이 있는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왔다. 그러므로 오늘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숨은 뜻을 숨겨 놓았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이재명을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라고 공식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는 얘기라.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요, 요 마지막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에. 자, 여기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I would like to 딱 돼 있잖아. 내가 하고 싶어. 뭘 하고 싶어? To congratulate. 축하하고 싶어. The new president. 이게 이제 이재명인 거예요. 새 대통령. 뭘 축하해? 새 대통령 뭘 축하냐고. On his electoral success. 당선을 축하한다는 겁니다. 당선을 축하해. 그래서 이 electoral success가 트럼프 행정부 때 1기 때부터
한글 보면 It's also agreed 해갖고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세협상 타겟에 쓴 말, electoral success. 요 유래를 지금 김해창 박사님이 지금 저에게 보내왔어요. 이게 이제 진 커밍스 아시아포스트 기자인데 이 진 커밍스는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그런 언론인 중에 한 명이에요. 미국 내에서 우리 한국 선거와 관련해서 이분이 저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거를 제가 받아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근데 지금 이 자료, 이 분석 내용을 보면 실제로 트럼프 일기의 미 국무부가 electoral success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그 국가들에 있어서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도 분명하다. 자, 그래서 이것이요, 이번에 이제 서울에 왔다 갔던 미 선거 감시단, 왜냐하면 한국의 부정선거를 갖다가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트럼프 측근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굽니까? 고든찬 박사잖아요. 고든찬 박사. 이 고든찬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달에 미국의 보수주의 행사할 때 직접 트럼프가 가서 1시간 동안이나 연설했어요. 그럴 때, 야, 고든찬 어디 있냐? 고든찬 한번 일어나봐. 고든찬 어디 있어? 딱 일어나니까, 저 사람 얘기는 내 얘기하고 똑같아. 저 사람 말이 내 말이야.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든찬 박사하고 그렇게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스탄 대사가 왔다 갔잖아요. 왔다가 뭐 한 번만 왔다 갔네, 두 번씩이나 왔다 가고 워싱턴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국 부정선거.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뭡니까? 스톨른 일렉션이요. 스톨른 일렉션, 스톨. 그러니까 도둑 맞았다 이거죠. 도둑 맞은 선거.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모스탄 대사가 얘기하잖아요. 이번 선거는 스톨른 일렉션, 도둑 맞은 선거.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거죠. 부정선거. 그래서 이 모스탄 대사의 주장이 뭐예요? 자기는 이재명을 대통령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건 이건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기본 구조가, 구조가 이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추론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인식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주한미군 숫자 맨날 헷갈리잖아요. 주한미군 방위비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그것도 맨날 틀리잖아요. 똑같이 계속 틀리잖아요. 이번에도 방위비 100억 달러는 내야지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옛날에 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일부러 그런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트럼프 머리는 인식이 되면 안 고쳐져. 그리고 안 고쳐진 척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 미국이 압박이 세지니까. 그런 것처럼 electoral success라는 말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그 습관적인 사고의 틀. 그래서 이재명이는 부정선거로 됐어? 맞는 것 같아. 이게 머릿속에 굳어져 있는 표현의 표현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해찬 박사님이 저한테 이런 걸 보내와서 이런 해석도 있다. 이거를 저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의 더군다나 지금 그 SNS 글이 맞잖아요. 트럼프 일기 때 미 국무부의 공식 논평에 일렉토럴 석세스, 일렉토럴 이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일렉션 프로드. 그래서 요게 요런 글들이 이 아시아 포스트 기자 진 커밍스가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우리가 이 관련 정보를, 왜냐하면 이 정보라는 게 다 뭐 100% 맞는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틀린 정보도 있는데 이런저런 다양한 스펙트럼의 해석과 그리고 주장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자, 그게 다 결국은 상식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취지에서 이 그 방송을 여러분께 이제 해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쭉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 에그리컬처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건 뭐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요것도 아까 제니박 기자의 요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제니박 기자 요 내용이 우리 국내 언론에도 그대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요, 우리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설 논조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의 집행이 무산이 된 것은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 당연하죠. 이 완강한 거부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그러면 뭐 완료하지. 지금 완강하지. 지금 건강 때문에 안 된다는데 응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그야말로 명비어천가를 부르는데
급급한 우리 일부 언론들, 제일 심각한 언론이 말이죠. 제가 보기에 중앙일보예요. 중앙일보. 야, 이 농산물 거부하는 거 이재명이가 버티라해서 거부했대.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지금 레빗 대변인까지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그 기정사실로 하고 이재명의 덕이다. 이렇게까지 칭송을 아끼지 않는 중앙일보. 이거 절연운동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피하잖아요. 이런 게 무슨 언론이라고 말이죠. 자, 뭐 이재명이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된다니까. 근데 잘한 게 없는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잘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요, 이 조선일보의 사설을 보면 지금 오늘 제목이 말이죠. 관세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 큰 고비는 넘었다. 그러니까 이제 15% 된 거 참 큰 고비는 넘겼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담은 크다.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2.5배라는 점을 고려하면 3,500달러의 대미 투자는 일본의 5,500달러에 비해서 과도하다. 쟁점이었던 쌀과 쇠고기 가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농산물을 포함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조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총력전을 벌이면서 관세 보기를 넘겼지만 아직 한미 간에는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의 대중국 역할과 같은 난제들이 남아있다. 이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당선 직후 트럼프와 통화했지만은 백악관은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이례적 논평을 냈는데 트럼프는 이번에 정상회담을 예고한 뒤에야 이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 당선 거의 2달 만이다. 자, 이게 그래서 말이죠. 그 당시에 이번에는 이제 electoral success, 이 congratulate, 축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 첫 번에 중국 영향력 행사에 반대해 할 때는 우리 한국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를 안 했어요.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electoral success라는 단어의 의미, 과거 국무부의 사용 사례는 부정선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 새로운 이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맨 처음 낼 때는 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요거를 참고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번 그리고 정상회담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친중의 의구심을 확실하게 해소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해야 된다. 두 정상이 신뢰를 쌓아야만 한미동맹 앞에 놓인 난제를 풀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하도록 트럼프가 압박한 것은 중국 투자 여력을 못하게 하기 위한 작전일 수 있다. 이런 해석까지 나올 정도로 이재명의 쉐쉐가 미 정각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지금 조선일보 2개인데 관세 이후 한국 경제 진짜 생존 전쟁이 시작이 됐다. 생존 전쟁. 왜냐하면 우리 경제 그동안에 자유무역 시대에 이제 그 덕을 많이 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관세 타결로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에 나서야 된다. 우리 경제 규모로 감당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 핵심 산업인 조선자동차, 철강, 2차 전지 먼저 대상이 됐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바이든 정부 시절 최대의 대미 투자이 됐는데 2차 전지 공장만 15개, 반도체 공장 2개, 자동 공장 1개를 짓기로 했었는데 여기에 또 3,500달러 규모의 투자를 더 해야 된다. 이는 국내 일자리를 줄이고 국내 투자 여력을 촉소하는 결과로 돌아온다. 국내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가 국가 차원의 과제다. 제가 여러분께 논평해 드린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마더 팩토리 전략을 검토할 만하다. 마더 팩토리. 이거는 뭐냐? 공장을 아예 미국에다가 다 갖다 놓는 이 마더 컨트리, 모공장을 해외의 생산 중심 위주로 활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제가 또 제 꼭 조선일보 사설이요. 제 방송 본 거와 똑같아요. 저도 어제 밤에 그랬잖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외 우리 기업들을 갖다가 미국에 투자하게 시켜놓고 한국에서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으로 기업을 완전히 옥죄고 있으니 이거 완전히 숨 쉬겠냐 그랬는데 지금 조선일보 오늘 사설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법과 같은 반기업법은 재검토해야 된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발 관세 지진과 그로 인해 닥쳐오는 쓰나미를 극복하기에도 힘들다. 여기에 노조의 불법 행동을 부추기고 기업이 노조 때문에 제대로 경영할 수 없게 만들고 기업인이 항상 감옥 갈 위험을 안고 일하게 만드는 입법 폭주는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전 세계는 정부와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정격 밀착 수준의 미래 경영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치가 기업 발목을 잡는데 쉬는 날이 없다. 이래서는 트럼프 관세 이후 벌어질 생존 경쟁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사설을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아시아 투데이 사설을 보면은요, 이게 똑같습니다. 쌀 소고기 지키고 15% 낮춘 관세 협상 선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방했다. 자, 그러나 이제 미국 주도의 새로운 통상 체제의 신호탄이 쏘아 오른 것이다. 그리고 정상회담 안보 이슈가 또 앞으로도 상당히 좀 이 중요한 어려운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빠진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국방비 지출할 때 같은 안보 이슈를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안보와 통상경제 이슈가 별도가 아니라 미국의 구체적인 수치로 뒷받침되는 국익의 최대화를 기준으로 통합적으로 논의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관세 협상 타결에 긴장을 풀고 있을 게 아니라 급변하는 대외 변수에 정부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 사설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큰 산 하나 넘었지만 큰 산 하나를 넘었다는 거예요. 큰 산 하나.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그래서 불확실성이 줄었지만 지금껏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은 현재 고임금 고물가 장애물도 넘어야 한다. 투자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물적, 제도적 인센티브가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요, 동아일보 사설, 이준의 한미 정상회담, 동맹 조율, 더 큰 곱이 남았다. 이거 뭐 제가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워싱턴 그 회담, 정상회담, 향후 대북 정책을 물론이고 주변 것과의 관계도 설정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동맹의 가치가 흔들리고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높다. 한미 간 동맹의 기여와 억제력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회담이다. 치밀한 준비로 상호 윈윈하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중앙일보 사설, 그래서 사설은 그럴 때는 좀 괜찮게 썼어요. 관세 협상 일단 선방, 진짜 숙제는 이제부터다. 이런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이 미국 이 그 압박, 그리고 이제 국내 법인세를 높이는 거, 이런 거 여기에다가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까지 예고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졸지에 해외 투자 확대와 국내 규제라고 하는 이중구에 직면하게 됐다. 한국 정부가 기업 총수들까지 현지에 뛰는 등 기업의 역량을 앞세워 고율 관세 폭탄을 피했다면 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책을 강화하는 게 순리다. 말로만 실용적 시장주의가 아니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정책 뒷받침이 절실해졌다. 예. 그리고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방태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충격을 흡수하려면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아주 제가 특히 관세 협상 문제요. 이제 앞으로 이제 안보 이슈에 관해서도 제가 집중적으로 정리를 잘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중대한 이 외교 안보, 이 경제적인 위기 국면을 여러분들께서 극복해 내시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정확한 해석과 논평,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